여러분들은 아마도 탈무드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 탈무드라는 책을 읽은 건 작년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런 책들은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탈무드라는 책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읽기가 무척 쉬웠습니다. 내용도 간단하고요. 마치 이솝우화와 같이 이야기가 짧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만든 게 탈무드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탈무드는 한 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이 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평생 탈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하는데요. 이 탈무드를 보면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이 탈무드라는 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던 것을 바빌로니아 시대에 랍비들이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은 탈무드의 이야기를 똑똑한 사람에게 전수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 배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수해 줬을 때 그것을 각색하거나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재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 자체가 하나하나 짧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기록을 하기 전에는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길거나 그러면 이야기를 까먹거나 중간에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짧게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억하거나 구전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의 이야기 하나하나에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가 무척 현실적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의 경전이나 고전처럼 너무 어렵거나 이상적인 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랄까요? 합리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태인들이 부자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의 내용들이 실생활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독빈 강정과 같은 책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책들은 허세를 위한 지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게 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현실에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최고죠. 그런 면에서 탈무드가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면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적응이 빨라지겠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유태인들은
나라를 잃은 채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유럽으로 많이 가게 됐죠.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없다는 건 그만큼 서러운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박해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공직에 나갈 수 없었고 허락 없이 지역을 이동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게토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먹고는 살아야 하고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장사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유럽도 돈을 만지는 걸 천박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장사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은행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유럽 본토인들은 그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그 일을 통해서 노하우를 익히고 점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유태인들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박해와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태인들은 공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울타리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공직에 나가게 된다면 권력이라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에게 필요했던 건 아무래도 보호막이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일에 매진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예전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돈만한 게 없죠.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해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유럽 본토인과의 경쟁이 거의 없이 독점적으로 유태인들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한 박해와 차별을 받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같은 유대인끼리는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졌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유태인들이 부를 독식할 수 있었겠죠. 암흑과 같았던 유럽의 중세시대를 밀어내고 르네상스라는 문예의 부흥을 통해서 근세를 연 것도 알고 보면 유태인들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은행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태인들은 남들보다 먼저 돈에 대해서 눈을 뜬 거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박해와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대안으로 돈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문에 전 세계의 부로 움켜쥐고 있다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태인이라는 것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인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집을 3번 옮겼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어머니의 헌신? 저는 그것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좋든 싫든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요.